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끼고 모으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성숙기 경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에는 돈을 모으면 돈맥 경화가 일어나요. 돈이 굳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돈을 모았으면 써주는 작업이 계속 소비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소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더욱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돈을 잘 쓰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연금이에요. 돈을 버는 것, 굴리는 것, 지키는 것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돈을 불리고, 또 여기 빠진 게 뭐냐면요.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또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쓰는 것이 빠졌어요.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다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아주 기본적인 섭리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생리활동이 있어요.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활동 세 가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거는 수십억 년 동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인 생리활동입니다. 뭐 딴 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잘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먹었는데 싸지 못하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고, 먹고 싸지만 자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거 먹고 싸고 자는 것만 잘해도 행복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금융활동, 투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다시 한번. 인간의 생리활동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그 다음에 투자에서, 인생에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신기한 마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자음이 같아요. 먹는 것과 모으는 것, 싸는 것과 쓰는 것, 자는 것과 지키는 것. 언어는 수천 년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에 적응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예요. 그냥 내가 뭐 생소한 언어들이 나오듯이 얘는 얘야 라고 지정된 게 아니라, 언어는 이 먹고 싸고 자고 모으고 쓰고 지키고라는 이 용어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음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잘 하시려면 일단 먼저 잘 모으셔야 돼요. 모으고 불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모았으면, 잘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잘 배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걸 싸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금융에서는 돈을 모았으면 써야 되는 것이죠.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쌌으면 잘 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는 과정. 금융에 있어서 이게 지키는 과정입니다. 잘 지켜내야, 잘 자야 또다시 먹고 쌀 수 있는 것이죠. 잘 지켜내야 또다시 모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관심 있는 게 뭐만 관심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잘 모으는 것, 잘 불리는 것에 너무 집중이 몰려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으고 불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걸 잘 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도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 행복은 모으는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한 것이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맨날 라면이나 먹고 있어.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지난 20-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모으고 불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은퇴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커져? 모으고
불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모았던 자산들을 잘 쓰고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소비가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아빠 내가 월급 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 가서 적금 예금해라.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본, 돈이 필요했고 돈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돈 있으면 모아라. 쓰지 말고 모아라. 집에 나가는데 전기를 켜놓고 나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전기값 나간다 야. 빨리 전기 끄고 가. 그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끼고 모으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끼고 모으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성숙기 경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에는 돈을 모으면 돈맥 경화가 일어나요. 돈이 굳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녀를 낳아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어려요. 애가 키 크려면 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럼 잘 먹어봐야 당장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잘 먹으면 결국은 자고 일어나면 쑥쑥 큽니다. 잘 먹는 애들이 키가 잘 크지 안 먹는 애들이 키가 안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이 30, 40이 돼가지고도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동맥경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사회는 이미 성인 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불리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그러듯이 성인들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배설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먹고 배설하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고혈압 당뇨가 안 오는 것이듯이 대한민국은 마찬가지. 돈을 모았으면 써주는 작업이 계속 소비가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소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더욱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돈을 잘 쓰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연금이에요. 제가 연금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게 있어. 한 사람이 한 가지 얘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삶이 되잖아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종훈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박종훈 씨가 원래 그 이제 사기꾼인데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워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를 하게 돼요. 자기는 이제 사실 그 교회를 가지고 사기치려고 들어간 거야. 근데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착해지는 거야. 결국은 사기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진짜 목사가 돼서 나온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제 인생의 삶의 철학은요, 잘 노는 거예요. 잘 노는 거. 잘 쓰고 잘 노는 거. 아니 벌면 뭐해? 써야지. 그죠?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전날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그죠? 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 많은 재산 쓰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물론 잘 썼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자산 아끼느라고 그냥 불안불안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럼 자식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걸 받아서 싸워. 서로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돈을 남겨줘 봐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줄 건 주되 나 쓸 건 써야죠. 저는 연금을 준비해왔고 연금에 대해 강의하고 있고 저는 65세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와요. 걱정이 없어. 어차피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만 준비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번 달에 돈 벌었어. 나는 뭐 하면 돼? 많은 걱정 있으시겠죠. 돈 벌었으니까 이걸로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뭐 보험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애들 키워야 되고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 들어가고 나머지 다 써요. 아니 뭐면 뭐해. 어차피 평생 다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인생에 어차피 대한민국에 내가 놀러 왔고 여러분 인생, 제 인생이 한 번 더 있을까요? 다음 생이 있을까요? 뭐 이생망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에요. 그 중에 저는 길어야 100년 살아요. 45억 년 지구 역사 중에서 100년 왔다 간다고. 근데 정말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저기 원시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뭐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나 잡고 이러다 갔겠죠. 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저기 갓 쓰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는 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다음 뭐 23세기, 24세기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다면 21세기를 사는 이 사회, 내가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특권. 지금 수천 년 역사상 지금 세대만 할 수 있는 것.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그래서 돈 생기면 놀러 다니고 돈 생기면 여행합니다. 그죠? 뭐 놀러 다니고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후에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겁니다. 노후에 연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못해요. 그걸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으고 불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늘을 즐길 수 없어요. 근데 쓰는 것,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즐길 수 있고 내일도 즐길 수 있고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놀다 가자. 원 없이 놀자.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너무 잘 놀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 4년 5년 한 것만 집어치고 나면 그때 제가 직장 생활 제가 대기업 LG그룹에 공채에 들어가서 LG 기획실에서 5년 4년 있었거든요. 나온 이유 딱 하나예요. 놀 수가 없어서. 점심을 1시간밖에 못 먹어. 1시간 먹으면 들어오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4박 5일밖에 못 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4박 5일 여행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가야 좀 지겹고 한 달 살아보고 와야지. 그런데 맨날 5일이 되면 들어와야 돼. 그죠? 그리고 맨날 남들 휴가 갈 때만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 많고 밀리고 비싸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그냥 과감히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이것이 제 인생 삶의 철학입니다. 연금 박사님을 따로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 연금 박사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연금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담 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송을 보면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고요.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있어요.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합적인 걸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이슈를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백날 찾아본다 한들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재테크도 그렇고 뭐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마찬가지.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려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상담 센터를 한 3,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제 저희가 1800-3624라는 대표번호가 있고요. 그 대표번호로 전화하시게 되면 저희 상담 직원과 연결이 돼서 상담해 드릴 수 있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 뭐 전국 어디서나 다 상담 전화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저희가 뭐 단순히 개인연금 이런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의 직원들 계속 트레이닝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민연금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정보는 저희 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이 다 해드릴 수 있고요. 저한테 상담을 문의하신 분들도 계세요. 연금 박사가 당연히 유튜브를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답이 있겠지. 근데 이제 약간 저도 상담을 오래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외부 강의가 많다 보니까 현장 상담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상담 센터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상담을 더 잘하시고 저는 이제 약간 빛 좋은 개살구 얼굴마당 이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방송이 주식, 부동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투자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점심이나 저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뭐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의 대부분은 전부 반찬 이야기예요. 반찬을 고르는 거죠. 밥을 고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찬은 맛있어요.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다양합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 좋죠. 그런데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오늘 점심 때 한번 해보십시오. 반찬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처음엔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짭니다. 못 먹죠.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이 있기 때문에 반찬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식으로 다양한 종목, 화려한 수익률, 여러 가지 뭐 멋지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노후를 봐도요, 소득이 없이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투자의 성패가 내일 나의 밥그릇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 부동산을 더 잘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하시되, 다만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시는 것, 안정된 밥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밥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우리의 식단을 지켜준 주식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연금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정길 TV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영광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와 함께 연금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해서 성정길 TV를 통해서 정말 한두 달, 1, 2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에 함께하는 구독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